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김관영 지사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김 지사는 SNS를 통해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은 대한민국의 원칙과 상식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공화국을 흔들려 했던 내란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단죄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정치권이 나서 민주주의와 법치의 원칙을 세우고 민주의 봄을 맞이하자고 덧붙였습니다. 탄핵 소추된 공무원의 급여를 30% 삭감하고 구속된 경우 보수 지급을 중단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신영대 의원은 중대한 법 위반을 저지른 고위 공무원의 급여와 퇴직연금을 박탈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 상태에서 공무원 보수를 전액받고 있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공무원이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금과 연금을 중단하고 이전에 받은 급여도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전북대와 원광대가 개학을 앞두고 의대 교수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북대 의대는 오는 3월 개학을 앞두고 지난달 교수 채용 절차를 진행했지만 32명 모집에 6명밖에 뽑지 못했습니다. 전북대는 오는 3월까지 14명을 추가 모집한다는 계획입니다. 원광대 의대도 5명밖에 뽑지 못하는 등 교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안정적인 영농 환경 조성을 위해 농업인에게 120억 원을 지급합니다. 익산시는 농업인 15,358명에 대해 2024년산 12직불금 120억 원을 오는 24일까지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12직불금 지급 면적은 16,410헥타르이며 지급 단가는 1헥타르당 73만 3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7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대상은 전년도 기본형 공직직불금을 받은 농업인 가운데 익산에 주소를 두고 도내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0.1헥타르 이상 최대 5헥타르까지 지급합니다. 익산시가 아동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4대 전략 14개 과제를 수립했습니다. 중점 전략은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체계 운영과 피해 아동 회복, 위기 아동 조기 발견 등입니다. 또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신고 체계를 갖추고 피해 아동의 사후 관리도 강화합니다. 한편 익산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지난 2023년 262건에서 지난해 240건으로 줄었고 재학대율도 같은 기간 14%에서 7%로 감소했습니다. 익산시와 익산문화관광재단이 기획한 익산 고구마순 축제가 전북 지역특화형 축제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도비 1,800만 원과 시비 2,7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시와 재단은 익산의 미식관광자원과 연계해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대표 축제로 개발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고구마 종순을 활용한 레시피 개발, 고구마순 빨리 까기 대회, 고구마순 김장김치 담그기 체험 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 군산항 자동차 물동량이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었습니다.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올해 군산항이 취급한 자동차 실적은 32,23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25,557대보다 33%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군산항을 이용하는 한 대형 선사가 군산항을 태국, 인도, 중국발 환적차의 거점 항만으로 적극 활용한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전망도 밝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산항에 2,000마력 이하의 저마력 개선이 부족해 항만 운영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산항 해운대리점 업계에 따르면 중소형 선박의 입출항이 많아 저마력 개선의 수요가 높지만 한 척에 불과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군산항해에서는 4,000에서 5,000마력 고마력 4척과 3,000마력 중마력 1척, 2,500마력 저마력 1척 등 총 6척입니다. 특히 저마력에서는 2년 전 노후화로 2척에서 1척을 감선하면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내 출생아 수가 지난 2012년 이후 12년 만에 반등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출생아 수는 6,897명으로 전년보다 205명이 늘었습니다.
출생아 수가 늘어난 지역은 군산과 익산, 정읍 등 도내 9개 시군입니다. 도는 코로나19가 끝난 뒤 결혼과 출산이 늘고 지자체의 출산 장려금과 난임 진단비 지급 등 복지 정책이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군산과 김제, 부안이 참여하는 새만금 특별자치단체가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하지만 관할권 다툼으로 군산과 김제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논의조차 꺼내기 힘든 상황입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최근 용역이 마무리된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단체장은 군산과 김제, 부안이 순차적으로 맡고 행정통합이 아닌 연합체계를 구축해 새만금 사업의 속도를 내자는 게 골자입니다. 3개 시군이 참여하는 합동추진단이 구성되면 조례제정 등을 통해 특별지자체가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군산시와 김제시는 부정적입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소룡동 신년대화에서 전북도가 관할권 분쟁에 대해 손 놓고 있는데 특별지자체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제와 부안을 합쳐도 군산에 미치지 못하는데 단체장을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새만금 지금 특별자치단체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통합은 전체 단계에서 이걸 하자고 그러는데 저는 형식적인 이런 새만금 특별자치단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합치는 게 아니라 각 군산, 김제, 부안 시장군수들이 1년 안에 돌아가면서 특별자치단체 장을 만든다. 아무런 권한이 없고 이런 관할권 문제도 싸우지 말고 무엇이든지 나눠가지려면은 다 만들어 놓고 자 이것은 어디, 이것은 어디, 이것은 어디 이렇게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군산시의회도 새만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할권 확보를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김제와 군산이 싸우는 지금 이유가 관할권 문제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는 형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관영 지사께서 새만금 특별자치단체를 만들자고 했으면 본인의 그 제안이 공식력이 있으려면 군산과 김제가 다 같이 관할권 주장을 멈추게 해야 그게 진정한 대화의 시작이고 또 김제시도 관할권이 먼저 결정된 후 특별지자체 논의를 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 반면 부안군은 관할권 문제와 별개로 특별지자체를 우선 출범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선 7기 때 새만금 권역 행정협의회가 출범했지만 갈등 속에 터덕거린 그때 상황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군산과 김제, 부안이 참여하는 합동추진단. 관할권 분쟁 탓에 속도 내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KCN 모형숙입니다. 군산 해상에서 어선이 뒤집혀 4명은 구조됐지만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분쯤 군산직도 인근 해상에서 9.77톤급 어선이 뒤집혔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선원 4명은 구조됐지만 선장은 사고 발생 2시간 만에 선박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어선이 닻을 올리다가 배가 기울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익산의 돼지 농장과 아파트에서 잇따라 불이 났습니다. 익산 소방서에 따르면 오늘 새벽 1시 15분쯤 익산 신동의 한 아파트 6층에서 불이 나 15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70대 부부가 구조되고 주민 3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또 냉장고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5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 오후 5시쯤 익산 성당면의 한 돼지 농장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나 돼지 폐사는 없었지만 건물 한 동 일부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5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기관 출력을 변경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채 조업을 한 중국 어선이 납포됐습니다. 군산해경은 어제 오후 4시 53분쯤 598마력을 520마력으로 변경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중국 어선 A호를 납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A호가 담보금 4천만 원을 부과하자 이날 오후 10시 30분쯤 승선원을 석방했습니다. 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은 톤수나 기관 출력을 변경할 때 변경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보균 익산도시공단 이사장이 자신의 사진과 이름을 내건 현수막을 불법 게시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7일 공단 업무 보고에서 새 인사를 전하는 신보균 이사장의 현수막이 불법으로 내걸렸다며 질타했습니다. 시의회는 익산시가 설명절을 앞두고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상황에서 지정 게시대를 관리하는 수장이 불법으로 내건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심 이사장은 공단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시민과 온정을 나누기 위해 현수막을 게시했다며 시민에게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깊이 뉘우친다고 해명했습니다. 전북 소방본부가 군산공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항공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협업 체계를 구축합니다. 참여기관은 전북 소방본부와 군산소방서, 서울지방항공청 군산공항 출장소, 한국공항공사 군산지사, 미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방대 등 5개 기관입니다. 이들 기관은 항공기 사고가 발생하면 신고 접수부터 초기 상황 대응, 항공기 운항 관제, 소방 헬기 진입 허가와 착륙 장소 확보 등을 논의해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북도가 벤처펀드를 운용할 투자사 2곳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전북도는 투자사 2곳이 오는 6월까지 최종 운용사로 선정되면 오는 2028년까지 60억 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도는 벤처펀드 1조 원 시대를 목표로 펀드를 조성하고 있으며 도내 자치단체들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벤처펀드는 도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도내 무역수지 흑자는 절반가량 줄고 수출액은 10%가량 감소했습니다. 전주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수출액은 63억 6,300만 달러로 전년보다 9.8% 줄었습니다. 무역수지는 9억 700만 달러의 흑자를 보였지만 1년 전보다 41.7% 감소했습니다. 철강 제품과 기계류 등에서 수출이 크게 줄었고 수출 감소율은 전국에서 3번째로 컸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법정에 선 전북 지역 한 농협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년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위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재판부는 조합원과 농협위원 3명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형에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주시설공단은 이번 설 연휴에 실외 체육시설 6곳을 무료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개방시설은 덕진 체련공원과 솔내 생활체육공원, 완산 생활체육공원 아중체련공원, 고덕 생활축구장, 월드컵 경기장 풋살구장입니다.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날부터 3일간 예약을 받게 됩니다. 남원시는 올해 춘향제를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7일간 광안루원 일원에서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애초 5일이던 행사 기간을 지난해 7일로 늘린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해 올해도 일주일간 춘향제를 연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춘향제의 슬로건은 춘향의 소리 세상을 열다로 소리를 주제로 한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정혜인입니다. 익산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온누리 상품권 등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습니다. 익산시는 다음 달 10일까지 재래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최대 35%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 전통시장에서 명절 선물과 제수용품 등을 구매하는 데 이용한 금액은 40%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서동시장과 북부 익산장에서 우리 농축수산물을 구입하면 최대 2만 원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자치도 교육청 사랑의 장학회가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도내 중고생 90명에게 4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장학회는 학교장 추천 등으로 선발됐으며 중학교에 40만 원, 고교생에게 50만 원씩 각각 전달했습니다.
이들 학생은 예기치 않은 부모의 실직이나 사망 등으로 학교에 다니기 어려운 형편에 있어 긴급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입니다. 교육청 출연기관인 사랑의 장학회가 학업 중단 위기 학생에게 장학금을 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군산시가 1급 발암물질을 함유한 성면 슬레이트 지붕 처리를 지원합니다. 군산시는 올해 19억 원을 확보해 480동 이상의 가구에 슬레이트 철거 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은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로 다음 달 2일부터 3월 말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일반 가구는 최대 700만 원까지, 축사와 창고 등 건축물에 대해서는 20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도와 에코융합 섬유연구원이 도내 섬유 패션 중소기업을 위해 맞춤형 지원책을 공유했습니다. 에코융합 섬유연구원은 오늘 익산 웨스턴라이프 호텔에서 도내 섬유 패션 관련 중소기업인과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도내 섬유 패션 중소기업이 직면한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모색하고 섬유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도는 에코융합 섬유연구원과 신소재 개발, 친환경 섬유 소재, 안전보호용 섬유 소재 제품 개발 등을 통해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재경군산시민회가 신년 인사회를 열고 화합을 다졌습니다. 재경군산시민회는 지난 17일 서울 리치몰 프로포즈 웨딩홀에서 강임준 군산시장과 곽영길 전북도민 회장, 문승우 도의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인사회를 가졌습니다. 재경 군산시민회 빈원영 회장은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를 기원하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강임준 시장은 올 한 해 고향에 대한 사랑과 결속의 가치를 되새기며 희망차게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군산학생교육문화관이 평일에만 운영하던 수영장을 토요일에도 확대 운영합니다. 문화관은 그동안 토요일 개방 요구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매주 토요일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용교실을 운영합니다. 또 2월부터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토요일에도 수영장을 개방할 예정입니다. 한편 문화관은 지난해부터 평일 오후 6시 20분부터 8시 20분,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지역 주민에게 수영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농업 분야 인공지능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시는 효과적인 농촌지도 사업 추진을 위해 인공지능 기반 챗봇인 챗GPT 활용 교육을 마련했습니다. 옥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옥도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30세대에게 150만 원 상당의 명절 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이번에 지원한 꾸러미는 착한 가게 등 정기적인 후원으로 모은 소중한 기부금으로 마련됐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시작해 9도까지 올라 일교차 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 7도까지 보이겠습니다. 내일 익산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 7도까지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 최고 0.5m, 먼바다 최고 1m로 매우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